김길열 씨는 은퇴 후 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합니다. 광화문광장에 가면 이제 시위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위하는 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때 생각이. 광화문 광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그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씨의 동생. 예,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거로는 좀 의지가 강하고 형님이 남들보다 좀 서툴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제간에도. 전북 남원에서 사남 이녀 중 넷째로 태어난 김주열은 중학교를 마치고 마산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할아버지 때는 남원에서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가세가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있어가지고 이제 가세가 이제 기우니까 이제 형님이 그 상고에 가서 이제 입학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겠다고 이제 그 상고로 이제 마산 상고로 간 거죠. 집안을 일으켜 보겠다고 떠난 남보다 일찍 철이 든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체류탄 바뀌어가지고 이제 마산에서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때 근처 가족을 오질 못하게 막았다고. 완전히 그 남원 금지면 살았었는데 완전 철동 경비를 해서 전혀 가서 시신도 못 봤대요. 어머니나 전부 다 가족이. 그래가지고 몰래 밤에 그냥 싣고 와가지고 인계를 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장례만 치른 거죠. 그래서 더 어머니가 더 그냥 울분을 토한 것 같아. 그 사건이 이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이 악화돼가지고 얼마 안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젠 노인이 된 동생. 자식보다 어린 나이에 멈춰버린 형을 바라볼 때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뭐 다 얘기하고 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거 보면 자랑스럽죠. 근데 혹시 살아 계셨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제일 그리고 형제간에 제일 똑똑했으니까. 누군가의 형이자 누군가의 아들.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한 표 속에는 그들의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의 봄은 얼마 안 가 꺾이게 됩니다. 군부 정권의 등장과 함께 민주주의는 또다시 겨울을 맞게 되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을 천명한 헌법 1조 2항마저도 당시에는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체육관에 모여 간접 선거로 치르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 시대가 계속됩니다. 16년간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없었던 암흑의 시대. 1987년 6월, 국민들은 또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뽑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대학생 중 한 사람은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4천만을 당겨냈다! 당시 대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누구보다 공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그 거리에 섰던 87학번 대학생들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죠. 저보다는 그 친구들로 인해서 열심히 이제
참여했고 그런 친구들의 희생이 더 컸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었거든요. 지나서 알았지.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보기가 힘들었어요. 저는요, 딱 1987 영화에 나오는 연희 같은 학생? 그때 저는 앞장서서 활동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학생은 아니었고, 뒤에서 최루탄 터지는 소리만 들리면 도망가려고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두두두두두 최루탄이 막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겁나서 바로 뒤돌아서서 막 달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근데 전투경찰이 두툼한 속옷을 입고 저를 잡았는데, 그때 이제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막 이제 울었던 것 같아요. 막 울고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도 보기에 얘는 좀 그런 애가 아닌가 보다 해서 저를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놔줘가지고. 20살의 봄을 최루탄 냄새로 기억하는 이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들이 거리에 서서 민주주의를 외칠 생각을 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는 학력고사 시절이라 다 고3들은 공부에 이제 지쳐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놀아야지, 연애해야지, 이게 뭐 일순위 생각이었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들어가서 연애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5월, 6월 이렇게 점점 오면서 학교 분위기가 수업보다는 이제 체제를 바꾸는 쪽으로, 그때 독재, 다도, 호환, 철폐, 이게 가장 유명한 구호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구호니까 정치 뭐랄까 무지한 관심도 없었고 또 그랬는데, 이제 돌아간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조금씩 알게 되고 같이 참여하게 되고. 원론이 웬 말이냐? 군부독재 다 도져! 원론이 웬 말이냐? 군부독재 다 도져! 다 도져! 다 도져! 흔들리게 물같이 어디 나무가. 처음엔 두려움 속의 거리에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친구들과 함께 그날 그 거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 마침내 직선제 개헌 요구가 받아들여집니다. 민주화의 봄은 그렇게 더디게도 찾아왔습니다. (16년) 만에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주권의 행사는 엄숙하고도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89.2%의 유권자로서 대통령을 뽑는 한 표, 그것은 목숨 건 투쟁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권리였습니다. 높은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많은 희생과 담보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직선제를 얻어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소중한 한 표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목숨 걸고 가서 했죠. 늦지 않게. 예. 투표는 가장 적극적인 정치의 행위다. 일반 유권자로서.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아주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지배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흑역사를 반복하지 위해서는, 않기 위해서는 정치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엘리펀트를 딱 하는데 엘리펀트인데 아들 되게 크던데 저번에 저기서 196이래. 아니 166이라고? 우리 아들은 키가 너무 클 것 같아. 우리 동기 중에서 중학 1학년 올라갔잖아. 71인가? 아직도 들거든. 표도 안 크든. 어느새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얼마 전 후배들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사비를 털어 그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의 무료 상영회를 연 것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쟁취되어져 왔는지 역사서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부모 세대가 바로 우리였고 저희가 그 상영 전에 1, 2분씩 발언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 이랬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말을 하면서 제 학생들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공감을 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다 영화를 끝나고 난 다음에 고맙다고 90도, 정말 90도 각도에 절을 하고 고맙다고 계속 손도 잡고 같이 사진 찍자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87년도에 그러한 열정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이전에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젊은 그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그런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그 꽃이 한번 열매를 맺듯이 지금에 있는 친구들도 87년도에 그때 열심히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했던 선배들이 있었기에 또 한 번의 촛불 혁명으로 이게 또 한 번 꽃 피웠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